이는 사실입니다. 네. 태백이라는 지역이 뭐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지역 분위기가 막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분은 이제 도덕적인 책임감 네.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군요. 네. 숨진 해당 학교의 교장과 이번 그 성폭행 사건과의 연관 뭐 미리 인지했느냐 네, 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관심일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와서 밝힌 내용은 일단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여성으로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여성이었는데요. 여성으로서 만약에 여성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을 과연 본인이 묵과할 수 있었겠느냐, 묵인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어쩌면 모를 수도 있다,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그냥 책임자로서 그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신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성폭행 의혹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무자격 교사를 채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대단히 이제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가해교사 박모 씨라고 하는데 이 교사의 평판이 학교에서 평상시에 뭐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대단히 좋았다고 해요. 근데 학생들 상대로 해서 뭐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요. 뭐 사실이나 팩트니까요. 그냥 인기 교사 투표를 하면 뭐 3위 안에 들었을 정도의 그런 교사라고 합니다. 일단 뭐 2008년에 학교에 행정직으로 돌아와서 2010년부터 이제 특수학교 교사가 됐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 본인의 전공인 컴퓨터 강좌를 비롯해서 목공 기술도 가르치고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리스타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학생들하고 더 면밀하게 면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도 항상 너무 친절하기도 하고 뭐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 그 사건의 가해자가 설마 그 교사였으리라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해당 학부모들도 굉장히 좀 충격에 빠졌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반대로 말이죠. 믿을만했기 때문에 설마 그랬을까 이렇게 해서 더 충격적이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군요. 제 생각에는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일단은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수학교 교사라는 그런 자기 책임감 혹은 자부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본인의 어떤 신뢰라든가 본인에 대한 신뢰라든가 본인이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향한 어떤 인기 혹은 신뢰 이런 것들을 부적합하게 이용하고 본인의 어떤 행위의 목적의 일환으로서 그냥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포함이 돼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이 가해교사의 특수교사 자격 논란이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뭐 행정직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특수교사가 된 건데 말이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사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군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사립학교 정관상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특수교사를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학교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교사는 2008년에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2010년 2월에 컴퓨터 과목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여기 특수교사로 이제 채용이 됐는데요. 2년 뒤인 12년에 특수교사로 채용이 됐는데요. 그 채용 당시의 조건이 뭐냐면 향후 몇 년 안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따기로 일단 서로 조건을 맺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교사는 마지막 논문 과정을 놔두고 있어요. 석사 과정의 논문 과정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결국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따지 못했고요. 강원도교육청도 결국 이 교사에 대해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좀 다시 한번 따야 된다라고 해서 종용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특수교사의 자격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이번 사건에서처럼 일반 교사 자격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이게 참 의문이에요. 예, 보통 특수교사는 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입학하거나 아니면 편입학하거나 대학원에서 전공하면 그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특수교사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채용 지원자 중에 그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대학원 등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되고요. 현재는 학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만이 이제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갖춘 그 특수교사가 부족한 모양이죠? 그렇죠. 현장에서 부족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 가해자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다 어느 정도의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